네, 반갑습니다. 소리보따리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의 정말 주옥 같은 이론들이 있어서 감히 뭐 제가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려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소리보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육하지 않는 것. 유아들은 교육은 어떤 이제 뭔가를 가르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아는 말 그대로 뭐 영아도 있고 영아부터 시작해서 뭐 3살, 4살, 5살, 6살 정말 뭐든지 받아들이는 연령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의 그런 창의력을 저희는 그 더 성장하지 못하게 좀 억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리보따리의 생각은 교육하지 말자.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교육하자. 아이들한테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런 느낌 안 주는 거. 그렇게 가르치고 음악이라는 게 더해져서 우리가 약 먹을 때요. 가루 먹으면 되게 쓰잖아요. 근데 캡슐로 싸놓으면 꿀꺽 삼키면 안에서 녹아서 다 약효가 가잖아요. 그래서 소리보따리는 교육에서 이런 캡슐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교육을 쌓는 거예요. 소리보따리 캡슐로. 음악이라는 캡슐로. 그래서 아기들이 뭣도 모르고 막 음악 듣고 뛰다 보니까 발레를 배웠어요. 막 놀다 보니까 줄넘기를 했어요. 막 놀다 보니까 미술을 했어요. 이렇게 소리보따리 역할은 교육을 쉽게 놀이처럼 하는데 필요한 그 음악들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 부르는 예쁜 가사말에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저희가 동요라고 해요.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넣는 거죠. 그래서 소리보따리가 만드는 음악들은 뭐 발레를 한다면 발레에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동작을 하고 돌아야 돼. 그럼 돌 수 있게끔 음악을 만들어요. 체육에서 뛰어야 돼요. 그럼 막 비트를 쪼개서 이 음악을 들으면 아이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음악.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교사가 굉장히 수업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 음악을 틀어줘도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의 그런 성취감, 결국은 학습 교육비를 투자하는 게 어머님들이잖아요. 그런 성취감, 이제 그런 것들에 다 부합할 수 있는 음원이 저는 교육 음원, 저희가 제공하는 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뭐 이런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우연한 기회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아주 그 어린 친구들이 스카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카프 그쵸? 이렇게 휙 날려지는 이런 스카프를 이렇게 날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돌쟁이 애기가요. 음악 수업이라는 걸 받고 있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표정, 엄마의 표정, 아이의 표정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이런 유아음악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유아음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공부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음악을 나한테 배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고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고 어떤 아이를 음악을 평생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음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유아 음악을 아주 우연한 계기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잡으로 살고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정말 그 돌쟁이 애기들의 그 표정, 그 표정이 저를 이렇게 딱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저희 때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아요. 6개월, 태어나면 6개월부터 문화센터라는 데 가서
뭐 배우 경험을 쌓고 배우고 유치원도 굉장히 빨리 가죠. 어린이집도 빨리 가고 저희 때보다 사회생활도 일찍 하고 자극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 배울 때는 그냥 선생님이 책 주시면 책을 편에 올려놓고 그냥 바로 책 보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자극이 되지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포토의 마법 피아노 교실 그 모바일 교재는 오프라인 책에서 지금 이렇게 배운 거를 내가 모바일에서 한 번 더. 색깔마다 자리가 있어요. 나는 노란 색깔 캐릭터 우리 초롱인데 중국에서는 짱뻐우라는 애를 쓰는데요. 나는 노란 색깔 건반에 살아. 나 좀 노란 색깔 건반에 데려다 줄래? 그럼 아이가 모바일 보고 어디가 노란 색깔 건반인지 찾아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하게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그뭐 게임 중독, 뭐 스마트폰의 패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학습적으로 연결을 지어놨고요. 2017년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보여지고 그리고 즐겁고 요즘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것들을 충족시켜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그런 컨텐츠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방향을 딱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설정하는 때까지 가는 동안 아우 야 가다 보니까 차가 길이 너무 많이 막힌다. 우리 그냥 딴 데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17년 동안 아이들을 음악으로 제대로 뭔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변함이 딱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방향을 계속 가는 거. 그리고 그런 추진력. 저는 제 스스로 이혜원 너가 너를 한번 칭찬해봐 라고 한다면 너 참 추진력 있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너가 생각한 거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외골수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설정이 맞다라는 검증이 되면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가는 거. 그 추진력. 그거 저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다른 점은 되게 뭐 많은 분들과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그거 하나. 너 그거 참 잘해. 그거.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저희 회사는 전국에 그 지사 체제로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 지사 체제로. 그런 지사 체제의 비즈니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음악을 독점으로 줘요. 그 컨텐츠를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서울은 계약이 된 그 사람만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작권 소송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좀 오더라고요. 그 이제 답장이 와요, 저한테. 그러면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갖다 쓸까? 당신들 콘텐츠가 있는데 왜 다른 회사 콘텐츠를 갖다 쓰세요? 하면 부족하대요. 없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음악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생기면 되게 좋겠다.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우리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업들. 그런 데서 10,000원 내고 수십만 곡을 스트리밍 할 수도 있고 500원 주고 다운로드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교육에 필요한 음악도 그냥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앞서 여러 질문에서도 제가 대답한 것처럼 모든 교육의 필수거든요. 다 어떤 음률이나 이런 데 붙여가지고 새로운 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묻혀서 배우는 게 학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출발이 돼서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보따리 우리가 좀 싸보자, 꾸려보자.
그래서 소리보따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첫째는 약속이 라이센스를 드려요. 저 이 음악 쓰고 싶어요 하면 라이센스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음악만 딱 드리면 아주 음악 교육의 전문가분들 같으시면 음악만 딱 듣고도 수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 라이센스한 음악에 대한 악보와 활용 매뉴얼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교육 과정을 열어놔요.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그러면 이 라이센스를 계약하신 분들이 나는 음악도 듣고 매뉴얼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하면 교육도 와서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 음원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악이 잘 쓰여져서 교육 효과가 좀 제대로 나기를 원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 스트리밍 하거나 음악 사는 데들은 가요 그냥 사면은 가요만 주지 그 가요 악보를 준다거나 그걸 어떻게 노래하는지 가창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음악을 구입하셔서 라이센스 발급 받으시면 이 음악 이런 악보고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매뉴얼 드리고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잘 적용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아주 그냥 간편하게 저 이 음악 쓰고 싶어요 하고 라이센스 계약만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거는 후속으로 다 절차들이 밟아져서 현장에서 가장 뭐 독점 계약, 뭐 가맹, 프랜차이즈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라이트하게 한 곡, 뭐 10곡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약을 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2014년, 15년 통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쓰는 사교육비의 10배가 유아시장에 쓰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초, 중, 고 시장보다 훨씬 더 파이가 큰 게 유아시장이고요. 요즘 굉장히 부모님들 학력 수준 높고요. 정보가 엄청 빠르잖아요. 좋은 컨텐츠와 그렇지 못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컨텐츠의 선별 능력 또한 굉장히 어머님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들은 살아남을 테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이 좋은 컨텐츠들은 어떻게 또 운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여러 과목들에 다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들은 소리보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소리보따리는 이 아주 훌륭한 컨텐츠들의 좋은 파트너가 될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장의 중심에 저희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또 시장의 경향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거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진도로 배우는 에듀테크 시장이 막 열려요. 그래서 우리 막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는 다 거기서 영어 회화 배우고 기타 레슨도 다 요즘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에듀테크 시장이 있기 때문에 소리보따리는 이미 모바일 동영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단 오프라인에 있는 유아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어서 저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요. 우리 아이들은 알파고 같은 컴퓨터, 인공지능들과 함께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겠어요. 결국은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중국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내가 컴퓨터와 소통하는 언어. 그래서 저희 이제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는 이 코딩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어떻게 유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배우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 새로운 코딩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노래를 배워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개념도 픽셀 이런 거 5살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픽셀. 우리 컴퓨터를 나누자.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자.
그래서 제일 조그만 내가 이루는 픽셀이야. 모여봐. 내가 많이 모일수록 그림은 선명하게 보여. 이런 것들을 노래로 가르치는 거죠. 개념을.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것도 이제 음악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랄라 코딩이라고 노래로 배우는 코딩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악 학원의 변신이에요. 전국에 저희가 수만 개의 음악 학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고객이 없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연령이 자꾸만 낮아져요. 5살, 6살 아이들을 음악학원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배울까? 그래서 그런 단조롭고 똑같은 음악학원을 새롭고 즐거운 음악학원으로 변신하는 프로젝트. 그것들도 지금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교육으로 연결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죠. 열심히 시도할게요. 저는요, 봄비 그룹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가사가요, 파란 하늘 도화지에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동심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곡이긴 한데 아주 유기농, 아주 간도 심심하고요. 굉장히 유기농 음식 같은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주는 그 환경과 그 감성. 그래서 저희가 음악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봄비구름 이런 노래 들으면서 아, 봄하늘,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뭐 뭉게구름, 뭐 토끼 모양 구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봄의 따뜻한 햇빛 이런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것들을 같이 떠올릴 수 있는 노래. 봄비구름이 저한테는 그런 음악이에요.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강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2017년도 사는 아이들 같지 않게 살고 있어요. 큰 아이가 이제 중2가 되는데요. 영어, 수학 이런 공부에 관련된 학원을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튜브 같은 데 보고 마술, 카드 마술을 또 한동안 엄청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피아노, 또 요즘은 최근엔 자전거 나사 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마음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것 해봐 이것 해봐 이 안에서 너 뭐 할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심 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력 갖고 하다가 어떤 방법을 찾고 기회를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인내심으로 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 강요하지 않는 거, 학습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 그냥 부모로서 믿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 그 우리 아이한테 정말 그 아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와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친구가 음악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힘들 때 오락실 가고 쇼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음악 하나 들으면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음악을 친구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그래서 100만 명을 넘어서서 200만 명, 1000만 명, 그 많은 어린아이들한테 음악 친구. 그거 만들어주는 게 저희 소리보따리의 비전인데요. 음악 친구가 될 수 있으려면 현장에서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 하고 많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정보 전달할 수 있는 툴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교육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떠한 과목이든 간에 소리보따리의 음악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전달이 잘 된다. 소리보따리 만나면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그 과목으로 만난다. 이런 좋은 친구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아이들에게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고 그런 역할을 좀 이 현장에서, 이 시장에서 좀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그런 시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이나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이 아이들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하고 싶으면 좋겠고, 그 마음들이 좀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영리 목적이나 그렇게 가지 않고 교육 사업의 중심, 교육과 비즈니스의 중심에서 저희 아이들의 그런 기초 교육을 좀 잘 해주는 거에 좀 발맞추는 그런 시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꿈이 있다면, 교육회사들은 잘 안 뭉쳐요. 서로 정보 교류 잘 안 하는데 서로 교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육 컨텐츠 회사들이, 그 장을 저희가 마련하고 싶죠. 그래서 소리보따리가 마련한 그 교육 플랫폼 장에 많은 분들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기업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 저희 소리보따리 좀 눈여겨봐 주시고 함께 좋은 친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친구 되드리겠습니다.